네, 이제 인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자,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이제 각종 쇼핑몰,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에 등록하는 건 기본이고 기본 네. 운영 방법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입보다는 위탁 판매부터 시작해야 돼요. 위탁 판매. 당연히 이 용어를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사입하고 위탁. 사입이란 건 내가 직접 물건을 돈 주고 구매해 와서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고 아, 쟁여놓고. 네, 쟁여놓고 판매를 하는 거고 위탁 판매라는 거는 내가 돈 주고 사지 않고 누군가가 갖고 있는 그런 재고를 내가 단순히 판매 활동만 하고 그 재고를 갖고 있는 업체에 그 배송 주소만 줘서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약간 자동차 딜러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죠, 현대자동차에서 물건을 다 쟁여놓진 않지만 네. 바로 속에 난중에서 네. 매개자 역할만 하는. 중간에서 판매, 네. 딜러 역할이죠. 아, 사실 내가 어떤 상품을 어떻게 팔지도 모르는데 사입 판매라는 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죠. 위험하죠. 초보자 입장에서. 그래서 위탁 판매를 해야 되는데 그럼 위탁 판매는 상품을 어디서 고르냐면 가령 온채널이나 오너클랜 같은 이런 대형 위탁 B2B 사이트 누구나 이 업계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는 그런 대형 B2B 사이트가 있고 네. 그리고 소규모로 운영하는 위탁 B2B 사이트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 처음 초보자들은 온채널이나 오너클랜 같은 데밖에 몰라요. 근데 사실 그런 데는 너무나 많은 위탁 판매자들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엄청나게 빡세요. 나 말고도 많이 네, 판매하고 맞습니다. 있다. 근데 이제 소규모 위탁 판매 이런 데는 보통 카테고리별로 있어요. 이제 패션 전문 B2B몰, 애완용품 전문몰 B2B몰, 뭐 식품 전문 B2B몰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별로 나눠 있는데 이런 데 사실 숨겨진 보석 같은 상품들이 있어요. 왜냐면 판매자가 많지 않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사이트의 상품들을 하나하나 오픈마켓, 스마트 스토어, 소셜 커머스에 이제 올려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나와 궁합이 맞는 상품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보통 얼마 걸릴까요? 보통 저는 한 3개월 정도는 해봐야 된다고 해요. 처음에는 어떤 처음에는 딱 선정하지 말고 그렇죠. 이것저것 다 올려보고. 보통 자기가 잘 아는 분야의 상품을 판매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상품들이 없죠. 없죠. 초보자는 없어요. 일단 다 팔아봐야 돼요. 그렇죠. 일단 다 팔아봐야 됩니다. 팔다 보면은 이 운명처럼 나랑 맞는 상품들이 이거다. 발견하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그렇게 팔다가 그 다음에 그렇게 많이 팔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예. 그렇게 많이 판매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돈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네. 뭐 이런데 브랜드에 사실 대한 문제. 예. 더 큰 문제는 이익이 적다는 거예요. 예를 위탁 들면 판매를 하다 보면 내가 뭐 10,000원에 떼어서 뭐 12,000원에 파니까 네, 그렇죠. 사실 좀 2,000원밖에 내 노력 대비 조금 남는다는 원래는 생각이 10,000원, 20,000원 남기고 싶은데 2,000원밖에 네. 못 남기고 파는 경우가 그쵸. 발생해요. 위탁 판매를 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실 월 1,000만 원 수익을 말하는 거예요. 수익 월 1,000만 원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순수익 1,000만 원. 순수익 1,000만 원 다 떼고 1,000만 원 벌기는 솔직히 상위 0.1%. 매출 그러면 한 3,000에서 4,000 나와야 됩니다. 네. 이것저것 다 빼면. 3,000, 4,000원, 월 1,000 벌려면 제가 봤을 땐 적어도 5,000. 이제 왜냐하면 위탁 판매는 마진이 박해요. 그쵸, 한 20, 다 떼면은 20% 정도 잡죠. 네. 진짜 힘들어요. 20%도 세금 떼면은 20%도 힘듭니다. 그래서 월천 순수하게 진짜 다 떼고 세금까지 다 내고 월천 벌려면 7, 8천. 그 정도는 맞습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사입 판매에 눈을 돌려요. 내가 이거 팔아주면서 겨우 1,000만 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죠. 위탁 판매로 한 3, 4천 나올 정도면 그럼 자신감이 좀 붙은 상태예요. 실제로도 어느 정도 실력 판매할 있으신 때 분이세요? 그 정도면. 상품 선정도 할 줄 알고 마케팅도 좀 할 줄 알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사입 판매죠. 사입 판매. 20년 차 유통 전문가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B2B 위탁 판매 셀러는 당연히 망하죠. 그쵸. 근데 제대로 할 줄 알면은 B2B 위탁 판매도 충분히 월 500까지, 월 500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벌려면 네. 이제 뭔가 다른 게 좀 필요해요. 필요하다. 물론 예전보다 B2B 위탁 판매의 성공률이 많이 줄은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는 10만 개, 20만 개 올릴 수 있었어요. 제한이 없었죠. 그렇죠. 쿠팡. 제한이 없었는데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런 쿠팡이나 뭐 네이버나 뭐 오픈마켓이나 서버에 무리가 가요. 그렇죠. 막 기계로 몇십만 올려버리니까. 개를 기계로 그 프로그램으로 몇십만 개씩 올리게 되면은 그렇죠. 부담이 가기 때문에 상품 등록 숫자를 확 줄였어요. 10,000개 이하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위탁 판매하시는 분들이. 네. 근데 여하튼 줄어도 월 500까지는 열심히 노력하면 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이에요. 매출이 아니에요. 네, 수익으로 500만 원까지는 누구나 이렇게
그 단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혹시 뭐 이런 예시 같은 거 있나요? B2B나 이런 걸로 해서 뭐 좀 잘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예시나 그런 뭐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던 그런 비즈니스를 통해서 예시가 있을까요? 네, B2B 위탁 판매를 잘하려면 사실 프로그램을 쓰면 안 된다는 얘기도 또 많아요. 아, 이게 오히려 대량 악재다. 등록 프로그램. 아. 자, 10,000개 등록하는데 가령 G마켓에서 10,000개 등록하는데 하루면 돼요. 그렇죠. 11번간 하루에 등록 숫자가 500개라 건 한 20일 걸리는데 다른 쇼핑몰들은 한 하루면 돼요. 하루면. 그리고 5일만 등록하면 되는데 등록하면서 이제 5만 개 등록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솔직히 말해서 매출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냥 가만히 두면. 근데 마케팅을 계속 해야 된다. 이제 마케팅이나 이제 내가 키워드에 대한 공부나 카테고리에 대한 공부나 상세 페이지, 썸네일 고객 이런 심리. 거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히 등록만 하는 판매자 대비 훨씬 높은 매출과 수익을 올릴 수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쓰면 안 돼요. 처음에는 이게 위탁 판매할 때 안 좋은 버릇이다. 네, 안 좋은 버릇이죠.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에서 다 추천해줘요. 어떤 카테고리에 어떤 키워드로 등록하라까지 다 추천을 해주니까 내가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안 돼요. 그냥 거기서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뭐 시스템 솔루션 만지는 사람으로 이렇게 전락해버리는 또 거예요. 시스템 사용 비용이 있잖아요. 그죠? 네, 사용 그것도 비용이 부담되고. 있어요. 그것도 그죠? 부담되고. 그죠? 15만 원, 30만 원씩 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위탁 판매를 하더라도 손으로 수동으로 해라. 등록을 해요. 손으로 해라. 예. 수동으로 내가 키워드도 만져보고 카테고리도 만져보고 그다음에 썸네일도 만져보고 상세 페이지도 만져보고. 근데 상세 페이지는 아주 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만지지 말고 썸네일 정도. 그 정도는 여러 프로그램 가령 뭐 망고보드나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파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한 2-3달은 매출 안 나올 각오를 해야 돼요. 맨땅에 해야 실제 안 나옵니다, 매출. 실제로 안 나와요. 근데 3달, 2-3달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사람이 또 90%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해봤는데. 근데 우리가 가령 일을 할 때,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한 2-3달 해놓고 뭐 전문가 되나요? 안 되죠. 네. 안 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벌 욕심에 눈이 멀어가 어두워서, 눈이 네. 어두워서 한 2-3달 만에 성과를 내기를 원해요. 한 번에 막 월천 벌고. 그러네요. 아니 근데 사실 온라인에서 그렇게 조장하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뭐 유튜브 강의만 보면 다 들으면 그런 된다. 얘기예요. 네. 이 강의 들으면 뭐 2-3달 있다 뭐 월천 되고. 저도 뭐. 반성합니다. 네. 네? 네, 가끔 그런 근데 적이 그렇지 있었는데 않아요. 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고등학교 때 하루에 한 8시간, 10시간 공부하잖아요. 10시간 넘게 하죠. 10시간씩 6개월. 네. 그렇게 똑같이 이 온라인 판매나 유통 공부를 하잖아요. 누구나 다 성공하는 20%에, 성공하는 5%. 5%에 전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99%이기 때문에. 이건 또 잘못된 말일 수도 있는데 제가 가진 또 편견 중에 하나가 온라인 쪽으로 넘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직이나 아니면 어떤 고위 어떤 그런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보다 대부분 중소기업이나 그 여러 가지 망한 사람들이 많죠. 많아요. 예, 그냥 좋은 말로 하면 그런데 망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래 버티지 네, 못하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이게 평균 어떤 그 학력 수준이나 어떤 지식 수준이 다른 어떤 업종보다 좀 낮다는 걸 제가 많이 깨달았고요. 맞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온라인 쪽에 특히나 실제로 그래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그리고 네. 또 대기업 다니더라도 40대 중반 이후에 잘려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또 보통 프랜차이즈나 이런 데서 한 번 또 말아먹고 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두세라는 안 내면은 막 저 강사 사기다, 맞아요. 잘못됐다, 막. 근데 이제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렇게 막 프로그램 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망하게 되는 확률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 좀 기본 한 2-3달은 기본을 닦아야 돼요. 그렇게 기본을 닦은 다음에 그 다음에 대량 등록 프로그램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물론 무조건 넘어가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쵸, 네. 근데 내가 기본적인 온라인 판매 그런 로직이나 룰을 갖추고 네. 어느 정도 유통에 대한 기본을 쌓고 대량 등록, 대량 판매로 넘어가면은 그때는 또 성공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렇죠. 처음부터 쓰는 사람보다는. 그래서 저는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무조건 안 써라라는 주의는 아니에요. 자기 상황에 맞게 그거를 써서도 충분히 효율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보통 대량 등록 프로그램 쓰면서 많은 수익을 올리는 사람들은 둘 다예요. 그것도 쓰고 맞습니다. 예. 수작업 등록도 맞습니다. 하고 맞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 대량 등록 프로그램을 쓴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 또는 뭐 오픈마켓 이런 데서 뭐 가격을 갖고 와서 나의 사이트에 올리는 거잖아요, 가격을.
근데 그렇죠. 조금 더 높게 올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면 1,000원짜리를 떼와서 1,200원 내에서 팔아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 저희 가면 1,000원인데 누가 1,200원에서 이런 말 맞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이런 걸 대표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네. 거잖아요. 자, 일단 이런 B2B 위탁 판매 있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하니까 B2B 위탁 판매의 장점에 대해서 하나만 얘기하고 네. 넘어가고 싶습니다. 네. 여기는. 자, 온라인 판매 초보자가 이런 상품 선정이나 키워드 선정, 카테고리 선정, 광고 방법 습득 뭐 이런 거 같이 이렇게 온라인 판매에 대한 감을 익히는데 저는 이 B2B 위탁 판매 그게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처음 단계에서는 이런 B2B 위탁 판매를 통해서 그런 것에 대한 감을 익히는 게 아주 굉장히 좋은데 중요하다. 네. 온라인 판매 초보들은 이런 위탁 판매를 반대하면서 하는 얘기가 상품의 가격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높은데. 온라인 최저가 대비 훨씬 비싼데 누가 사냐? 누가 사냐? 그리고 실제로 두세 달 해보면 잘 안 팔리거든요. 그렇죠,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이제 팽배해 있어요. 그래서 꿀팁 찾아다니고 노하우 찾아다니고 이러는데 이건 정말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온라인 최저가가 아닌데 많이 판매하는 셀러들 있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상품의 온라인 최저가는 한 명밖에 없어요. 그쵸. 네이버 쇼핑에 총 딱 한 명인데 그럼 다 그 사람한테 사게요? 그쵸.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는 가격만 갖고 판매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령 코스트코나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노브랜드 샵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 예. 이제 상품을 그대로 사다가 오픈마켓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올리는데 자기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면서 매출이 아닌 이익으로 네. 월 1,0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아, 저도 이거 사용해서 저는 이케아. 네. 이케아도 이케아도 마찬가지. 가기 어려우니까 네. 사실 비싼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게 돼요. 아니 근데 온라인몰도 있어요. 아, 이케아 노브랜드 온라인- 샵이나 그래요? 뭐 코스트코나 아, 근데 그게 온라인몰이 노브랜드에서 있는데-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인들로 아니, 대행해 아니, 주는 거. 운영하는 있어요. 거 있어요? 그렇구나. 이마트몰 ssg.com 몰랐어요. 들어가면 쓱쓱. 노브랜드 상품 있고 아. 코스트코 온라인몰이 있어요. 코스트코가 직접 정식이 운영하는. 있어요? 정식이 근데 있어요. 이게 또 물건이 없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죠? 없는 경우도 그러면은 있고 가격이 오프라인이랑 틀린 경우도 있는데 아. 여하튼 코스트코나 그 온라인몰에서 사다가 쇼핑몰에 올리는 사람보다는 거기가 훨씬 싸죠. 그쵸. 근데도 불구하고 팔린다고요. 또 잘 팔려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 같아요. 거기서도 여러 가지 대량 등록하고 그분들이 약간 직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페이지나 이런 데에 자세하게 설명 안 써놓으니까 막 안 좋은 거죠. 근데 개인들은 그런 설명을 되게 자세하게 써놓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또 여기서 구매하는 비싸더라도 약간 자, 그런 게 아닐까. 상품은 가격으로만 팔리는 게 아니에요. 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키워드, 카테고리. 카테고리. 그다음에 뭐 구매평, 네. 광고 여부, 그다음에 추가로 주는 혜택, 네. 상세 페이지, 썸네일, 카피라이팅, 배송비, 그리고 내가 상품을 등록한 판매 채널별 특성에 따라서 아주 다양한 요소들이 이제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온라인 판매의 어떤 노하우, 정보, 그리고 마케팅 능력이 상품 판매의 관건이에요. 물론 가격이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가령 100이라고 그러면 상품 판매에서 좌지우지하는 게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가격이 50 정도는 차지해요. 50. 근데 나머지 50은 다른 영역인데 나머지 50만 건드려도 충분히 판매가 일어납니다.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위탁 판매 다음 단계는 이제 사입 판매예요. 사입 판매하게 되면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되죠. 어느 정도. 그렇죠. 사입은 대량으로 때우니까. 맞습니다. 네. 사입 판매는 이제 제조업체 사입이나 이제 화곡동 같은 도매시장 사입, 그다음에 총판에서 사입하는 그런 다양하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 판매의 기본이 돼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려요. 초보자가 이 사입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망할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렇죠. 네. 예. 온라인 판매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사입 판매로 넘어간다? 아니 그건 아니죠. 네. 아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입을 하는 분들이 이제 기존의 위탁보다 장점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하는데 국내에서는 사실 제조 단가가 높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많이들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사입 판매를 하다 보면 이제 더 많은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 네. 처음 사입할 때는 이제 도매나 총판 이런 데서 받아요. 도매업체나 밴드업체, 총판업체에서 받다가 그 다음엔 당연히 제조업체 사입으로 넘어가요. 제조업체 사입. 그렇죠. 네, 근데 제조업체 사입은 이제 국내 상품은 이제 제조업체 사입이고 이제 결국은 수입 상품 같은 경우 이제 중국 수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EU 시장이나 뭐 이런 데서 직접 가서 떼오든지 아니면 알리바바, 알리바바. 1688 네. 이런데 또는 일본의
또 라쿠텐은 네. 소매고요. 네, 소매네요. 이제 네. 도매 네. 그런 사이트,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네, 그런 네. 데서 이제 사입을 하는 걸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단 중국에서 바로 사입하기 전에 국내 도매를 저는 경험하라고 말씀드려요. 국내 뭐 제조를 좀 맡겨본다든지. 아니 제조 맡기는 건 그 다음 단계. 국내에서 이제 제조업체에서 사입을 하든지 총판 도매에서 도매 시장에서 사입을 하는. 왜냐하면 그 단계를 알아야 중국에서 사입하는 게 편해요. 특히 이후 시장, 이후 도매 시장에서 사입할 때는 국내 도매 시장의 사입 경험이 필수입니다. 바로 그냥 내가 좀 위탁 판매 좀 한다고 바로 중국의 이후 시장 가서 사입한다?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죠. 이거 가격 협상도 모르고 그렇죠. OEM 방법도 모르고 문제점도 재고도 엄청 모르고.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국내 도매를 좀 경험하고 이후 시장 사입을 저는 추천드리고, 자 가령 EU 1688이나 알리바바에서 사입을 한다. 네. 그때도 물론 국내 도매 시장에서의 경험이 중요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좀 더 내고하기도 편하고 그렇긴 한데 일단 조금이라도 국내 도매를 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근데 시간이 없잖아요. 없죠. 바쁘고 그 마음이 급한데 바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넘어가셔라. 만약에 국내 도매를 경험 안 하고 바로 그 단계로 넘어간다 그러면 충분히 책도 보고, 자 알리바바에서 수입하고 이런 책들 엄청 많아요. 그렇죠. 가르쳐주는 교육도 많고. 근데 싼 교육은 싼 값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기본적으로 알리바바 교육 많이 받아봤는데. 알리바바에서 수입하거나 이런 해외 도매에서 수입하는 교육은 제가 봤을 때 미니멈 30, 맞습니다. 50 정도 이 정도 교육은. 근데 그 전에 알리바바 책들을 10권을 읽어요. 맞습니다. 예. 혼자서 공부해보고. 그거 갖고 기본적인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알리바바 교육들 받아봐라. 그런 교육을 받고 그 강사의 도움 또는 그 플랫폼 카페들도 많아요. 그쵸. 알리바바 카페나 이런 중국 수입 카페들이 많은데 그런 데서 충분히 정보를 얻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사입보다 훨씬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 인증을 확인해야 돼요. 인증 안 받는 상품을 해야 됩니다. 초보자. 뭐 케이스 인증, 어린이 유아용품 인증 이런 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좀 확인을 하시고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에서 사입하거나 국내 제조업체한테 직거래로 이렇게 제가 사입해서 파는 단계가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냐면 내가 밴더 업체나 총판 업체가 될 수 있어요. 저 밴더 업체나 총판에 대해 잘 모르는데 단순히 사입하는 게 아니라 그 제조업체나 수입업체, 그러니까 뭐 해외에 있는 제조업체나 국내에 있는 제조업체로부터 온라인 판매나 오프라인 판매에 권한을 받는 거예요. 나만 팔 수 있는 총판. 나만 팔면 총판이 되고 뭔가 에이전트 개념으로 다른 소매나 도매에 납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업체들이 이런 밴더 업체라고 하는데 밴더 총판 업체의 권리를 그런 자격을 갖출 수가 있어요. 내가 판매를 잘한다는 게 검증이 되면 온라인에서 많이 판매를 저기서도 믿고 이 사람한테만 주겠네, 그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밴더 업체나 총판 업체가 되려면 또 마케팅 능력이 필수겠죠. 그렇죠. 왜냐면 못 팔면 내가 팔아야 되니까. 요새 중국 수입이 엄청나게 붐을 이루고 있는데, 자 수입이라는 게 진입장벽이 사실 옛날엔 높았어요. 그래서 정식 수입 업체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 유통이 활성화되면서 누구나 알리바바나 1688 같은 중국 도매 사이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책이나 교육들, 그쵸.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의 도움을 받아서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인증, 그다음에 누군가가 독점권이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언어의 문제도 있고 결제가 좀 잘 안 되는. 그렇죠. 1688 같은 데는 가장 가격이 저렴한데 결제가 좀 문제죠. 그것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은 다 있어요. 공부. 대행사들이 다 있죠. 대행사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쉽게 이제 수입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이 단계까지 간다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국내에 중국 수입 상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피식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0%가 중국 수입일걸요. 그렇죠. 네, 그런 중국 수입 상품들 중에 온라인 판매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으면서 판매가 아주 잘 되는 상품들이 있어요. 있죠. 그게 뭐냐? 누군가가 엄청나게 재미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경쟁은 적고. 그래서 그런 상품들을 알리바바 1688에서 발견해내서 물론 발견하기가 초보가 지금 이 강의 보고 그거 발견할 수 있을까? 어렵죠. 못해요. 그런 거는 뭐 책이나 강의나 이런 데서 다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배대지, 배송대행지라고 하는데 그럼 배대지 업체나 수익 대행 업체를 통해서 수입을 해서 판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쇼핑몰에 직접 올려서 내 쇼핑몰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 오픈마켓이나 뭐 스마트 스토어나 뭐 그런 소셜 커머스에 내가 직접 팔아도 되고 또 하나의 방법은 도매로 뿌리는 거예요. 도매 사이트 있잖아요. 네. 온채널, 뭐 네. 오너클랜, 도매 사이트들 한 500개는 있어요, 국내에. 500개. 그쵸. 그 500개만 모아서 파는 데도 있어요. 커먼 같은 사이트 가서 보면 다 팔아요. 그런 그쵸, 거. 그쵸. 예. 그런 거 받아다가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일단 국내에서 네. 정말 잘 팔리면서도 마진을 많이 보면서 팔고 있는 상품들을 알고 그걸 알리바바나 1688에서 수입을 하게 됐잖아요. 네. 수입을 해서 재고를 갖고 있어요. 그쵸. 그럼 그 상품들을 도매 사이트에 올리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직접 소매로 파는 것보다는 수익이 적어들겠죠. 수익은 줄겠지만 빨리 팔 수 있는 판매는 훨씬 잘 되겠죠. 왜냐면 판매자들이 막 달려붙잖아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그렇죠. 내가 못 팔면 빨리 넘겨라. 네. 내가 팔아도 되고 근데 내가 팔면서 그런 도매 공급할 때 한 가지 꼭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런 판매자들보다 싸게 하면 안 되죠. 아, 그건 예의가 아니죠. 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도매도 넘겨놓고? 납품하고 나도 파는데 나를 최저가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아, 당연히 나는 직접 수입을 했기 때문에 최저가인데 쓰레기죠. 예, 그런 그럼 분. 정말 네. 그런 건 상도에 어긋나는데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해요. 이 유통바닥에. 그러면 그런 상품을 파는 다른 일반 소매 판매자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들러리들. 그쵸. 나를 최저가 만들고 나의 구매평을 쌓아주기 위한 들러리들. 아, 그거는 저는 정말 해서는 안 된다.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습니다. 솔직히 말해 내가 신용불량자예요. 쫓기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 또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내가 위탁 판매하면서 상품을 선정할 때 그런 상품들도 봐야 돼요. 맞습니다. 그런 네. 상품들은 팔면 안 되죠. 근데 프로그램 써서 등록하는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거 걸러낼 시간도 없죠. 어렵죠. 네. 네. 하루에 근데 5만 원래, 건 어떻게 봐요? 대량 등록이라는 거는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냥 올리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건 뭐라고 할 수는 없고 여하튼 이런 식으로 판매를 하게 되면은 네. 개인들이 상당히 높은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2단계까지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 1%예요. 1%죠. 정말로 1%죠. 극소수죠. 5%는 네. 적당히 벌 수 있고 1%는 2단계까지 가는데 실제로 유통 고수들은 다 2단계까지 가요. 맞습니다. 이런 네. 단계까지. 특히 수입 상품 취급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상품들은 금방 끝나요. 왜냐면 내 상품이 아니에요. 시즌이 빨리 끝난다. 네, 시즌도 빨리 끝나고 경쟁자가 막 뛰어들죠. 내가 만드는 격이잖아요, 경쟁자를. 그렇죠. 내가 잘 팔면 남들이 가만히 있어요. 나도 잘 팔고 있는 남을 보고 따라서 이걸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리고 요새는 알리바바나 1688 같은 강의 같은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아갖고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검색해 보는 거예요. 내가 잘 팔고 있으면 그 상품을 바로 알리바바나 1688에 검색해서 또 수입해요.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가격 싸움이 생기면서 가격이 낮아지면서 시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이런 상품들을 하나 갖고 쭉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여러 개를. 개를 돌리는 거예요. 여러 개를. 그래서 매달 발굴하는 거예요. 매달. 아예 못 따라오게. 네, 아예 못 따라오게. 그럼 그러니까 소싱- 신상품 발굴하는 게 중요하죠. 수식 능력도 굉장히 또 중요해지겠네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 네. 그 다음 그래서- 단계가 또 중요해요. 네. 그래서 2단계를 지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자기만의 상품을 갖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생기고 그 길로 가게 되죠.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지나가면. 근데 그 다음 단계도 이것만 하면 안 돼요. 또 그쵸. 내 상품만 팔아서는 안 돼요. 그 앞전 단계 것들도 같이 병행해야죠. 계란은 그렇죠.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됩니다. 네, 요즘 안에 주식 명언이요. 네. 내가 브랜드 만들어서 네. 판다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시간- 듣보잡 상품을 시간도 판다는 게 오래 쉽겠습니까? 걸리고 네. 맞아요. 중국 제조사 또는 국내 제조사에서 내 상품을 OEM해서 나만의 상품을 갖게 되는데 보통 그렇게 됐을 때 이 상품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상품 브랜딩을 해야 돼요. 내가. 근데 상품 브랜딩을 하려면 자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네. 쉽지가 않죠 당연히. 브랜딩 개인 하기도 어려운데 네. 상품은 더 상품으로 어렵죠. 한다는 거는 네, 거의 뭐 불가능하죠. 네. 처음에는. 처음에는 네. 내가 마케팅 능력이 없고 유통 판매 능력이 없다 그러면 아, 거의 불가능하죠.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래서 소규모로 시작하는 제조업체들 그런 사람들은 이 브랜딩이 안 돼서 결국은 망하게 될 확률이 무지 높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아. 유통 마케팅에 대해 네. 유통이랑 마케팅에 대해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런 브랜딩 작업에 뛰어들어야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컨텐츠 깔아놓는 건 기본이죠. 그쵸. 내 상품을 딱 검색했는데 네이버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 당연히
안 팔리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매출 100배 올린 유튜브 마케팅 비법 치면은 뭐 일단 수많은 검색해 보세요. 블로거들이 많이 또 실전 유통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제 유통 마케팅 사관학교도 그렇고 저는 이미 그런 걸 다 깔아놨어요. 그쵸. 체험단을 통해서 하든 네. 뭐 어떤 방법을 써서 맞습니다. 마케팅 기법들을 써서 하든 그런 건 기본이에요. 가령 누군가가 SNS에서 페이스북에서 내 상품을 봤어요. 이렇게. 네. 인스타그램에 그쵸. 딱 봤는데 흥미가 있어요. 99%는 흥미가 없잖아요. 1%는 흥미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좀 알아보려고 쳤다 네이버에. 네이버에 쳤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그냥 쇼핑몰 하나 달랑 나와요. 쇼핑몰. 그러면 이제 안 안 사람들이 무지 높은데 또 보면 구매 후기도 없어요. 그나마는. 그쵸. 그럼 의심을 해서 그냥 나가보죠. 의심을 하고 듣고잡 상품은 그냥 끝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잘 팔린 상품을 사버리죠. 그렇죠. 근데 보통 상품만 좋으면 잘 팔릴 거다. 제가 정말 착각이죠. 20년간 유통업체에 있으면서 수많은 업체들과 상담을 했겠죠. 네. 거래처들, 수많은 업체들. 근데 보통 그런 자기 상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상품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쵸. 상품도 좋고 뭐 한 번 구매하면 뭐 또 사고, 막 단골이 하는데 많고, 네. 실제로 한 번을 못 사게 해요. 한 번을 못 사게 하고 실제로 한 번 사도 무서워서 못 사게 하는구나. 계속 살까봐. 네. 한 번도 못 사요. 그 단계까지도 안 가는 거예요. 심각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통 마케팅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는 이 거예요. 생각이 없으셨다. 내가 마케팅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상품이라도 너무 후지면 안 되겠죠, 상품이. 어느 정도만 보통 이상만 돼도 보통만 돼도 여러 가지로 충분히 커버할 할 수 수 있는 있다.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나만의 상품을 가져야 됩니다, 결국은. 맞습니다. 그 단계 전까지는 이제 나의 유통 능력, 판매 능력, 마케팅 능력을 갖추고 그 다음엔 결국은 나만의 상품을 OEM 제조든 뭐 중국 수입이든 중국의 OEM 수입이든 여하튼 나만의 상품을 갖고 브랜딩 작업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게 사실 유통의 끝이에요. 이 프로세스의 끝은 내 브랜드나 그렇죠. 내 제품을 갖는 거다.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미래가 없다고 봐야죠. 지금 같은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죠. 계속 경쟁 들어오면 경쟁 들어오고 앞으로 이 온라인 판매 유통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그렇죠. 또 말하자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사실 그렇죠. 지금 많은 코로나 제조업체들이나 유통 사람들이 다 바뀌고 있어요. 제 카페 신규 가입자가 2배로 늘었어요. 2배로. 코로나 이거 생기고. 때문에. 그냥 어중이 떠중이 막 들어와요. 마스크 하나 팔아버려요. 지금은 마스크 재고만 있으면 돈 법니다. 사기꾼도 엄청 많지만 마스크 재고. 그 개인이 어떻게 해서 그거 좀 얻어다고 중고나라에 올려도 돼요. 중고나라에 올려도 엄청 팔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약국 줄 서서 사는데요. 뭐. 네. 근데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만 그러냐. 앞으로 더 그럴 거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는 결국은 나만의 브랜드 상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전 단계를 충분히 잘 밟아야 되죠. 그 전 공부를 통해서. 단계를 하시는데 책이나 기초는 교육이나 책과 대표님의 교육이다. 네. 제 교육을 들으면 네, 더 좋죠. 더 빨리 갈 수 있겠죠. 맞습니다. 뭐 여하튼 유통 초보자가 예. 이런 단계를 거쳐서 네. 판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좀 마무리해 보자면은 초보자가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부를 하고 책을 읽어라. 네, 책을 그다음에 읽고, 무료 강의, 유료 강의, 유료 강의, 인맥, 그다음에 제품 소싱부터 시작해서 위탁, 사입, 브랜딩, OEM, 중국, 그다음에 내 마지막 최종 브랜딩까지 하는 게 이거의 좀 총괄적인 총괄적인 내용입니다. 프로세스다. 처음엔 공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책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는 이제 무료 교육 듣고 무료 교육을 듣고 그다음에 유료 교육. 네. 저가 유료 교육이에요. 너무 비싼 거 200만 원, 300만 원 초보자는 절대 들으면 안 됩니다. 네. 어느 정도 내가 실력이 됐고 듣고 그런 무료 교육, 유료 교육을 듣고 실제로 판매에 뛰어드는 거예요. 네. 판매를 뛰어들어서 처음에 위탁으로 해야죠. 위탁으로 하다가 내 실력이 쌓이면 국내 사입하고 국내 사입에서 좀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제조업체 직사입 하나씩. 중국 알리바바나 1688 또는 이웃시장 이런 데서 직접 수입해서 하는 단계까지 간 다음에는 내가 어느 정도 유통이나 이런 마케팅에 대한 기본이 돼 있으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유통 판매를 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이제 사실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개인이 뛰어드는. 이 정도 쉽진 않아요. 물론 뭐 사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한 1, 2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3년은 봐야죠. 3년, 솔직히 3년, 말해. 네. 3년은 봐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는 인맥들. 자, 그거를 나 혼자 그냥 어떻게 해서 갈 수도 있지만 주변에 좋은 인맥이 있으면 가령 파워셀러가 있어요. 네. 실제로 그 단계에 있는.
그럼 파워셀러들한테 자 신사임당님이 이제 다마고치를 키웠지만 그렇죠. 네. 다마고치님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올랐어요. 그쵸. 직도 내시고 네. 전문가가 되셨는데 그게 솔직히 멘토가 있어서 그렇게 된 거죠. 그쵸. 빨리. 그렇죠. 그럼 멘토들 뭐 가르쳐주는 셀러가 될 수도 있고 자 그다음에 도매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도매 플랫폼에서 근무하는 MD라든지 네. 사장님 그다음에 어떤 제조업체 사장님들 좋은 상품을 갖고 있는 제조업체 사장님들 이런 인맥을 내가 처음 단계에서 알고 있다 그러면 내가 유통할 때 훨씬 더 빨리 성공하고 쉽게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인맥도 중요해요. 결국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 맞습니다. 그런 운이나 어떤 제품이나 마케팅 비법 이런 거를 사실 갖고 오기 때문에 그런 게 사실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 이런 책이나 이런 교육, 그다음에 인맥에서 얻는 정보들 이런 충분한 기초 지식이 갖춰지지 않아도 운 좋게 터질 수 있어요. 그럼 내가 인스타그램 사람 많이 모아놓고, 그렇죠. 네. 뭐 카페나 네이버 빈데 좀 사람 모아놓으면은 사실 거지 같은 상품을 갖다 팔아도 잘 팔립니다. 그 사람 믿으니까. 네, 그 사람 믿으니까 기본 고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오래 가기가 힘들어요. 어렵죠. 처음에는 운이 좋아. 유튜버들이 성공할 수 그래서 있을 많이 거예요. 네. 망했잖아요. 네. 자기 브랜딩이 좀만 약해져도 네. 기초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후속타가 안 나와요. 맞습니다. 근데 기초를 탄탄히 유통이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기초만 착실히 닦아 놓으면 네. 어떤 상품도 네. 할 수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부에서는 네. 이 어떤 그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3부에서 이제 디테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아이템, 뭐 상세 페이지, 그 다음에 마케팅. 마케팅, 그 다음에 유통인으로서 자세. 네. 요거는 3부에서 또 자세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